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을 맡게 된 석사과정 이승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Aperiodic Neural Activity Displays Age-Dependent Changes Across Early to Middle Childhood 이라는 논문으로, 해당 논문은 연령에 따른 주기적 및 비주기적 주파수 성분의 변화를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해당 논문은 Developmental Cognitive Neuroscience라는 저널에 기재가 되었고,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4.6으로 뉴로사이언스 분야와 사이컬러지 디벨롭멘털 분야의 Q1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인트로입니다. 뇌파는 인간의 인지와 신경 발달에 기여하는 생리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에서 뇌의 진동 활동이 다양한 인지, 지각, 발달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뇌파의 진동 주파수나 진폭의 변화가 생기면 정신과적, 신경학적 또는 발달 장애와 같은 여러 질환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레스팅 스테이트 EEG는 외부 자극이나 과제 관련 인지 처리가 없을 때 발생하는 자발적인 뇌 활동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낮은 주파수 대역의 파워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시에 알파와 베타 대역과 같은 빠른 리듬의 파워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알파 리듬의 주파수도 점차 증가하여 성인이 되기까지 꾸준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네트워크가 분화하고 시냅스가 가지치게 하는 등의 여러 신경 발달 과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EEG 신호에는 주기적 활동뿐만 아니라 비주기적 배경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주기적 활동은 특정 주파수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주파수에서 나타나며,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 동안에는 비주기적 요소가 잡음으로 감지되어 무시됐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비주기적 신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행 연구에서 비주기적 활동은 과제 수행, 각성 수준, 약물에 의한 상태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비주기적 신호의 특징은 일부 신경질환 및 정신질환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주기적 신호는 지수와 오프셋이라는 두 가지 주요 매개 변수로 구성됩니다. 지수는 주파수에 따른 전력 감소의 가파른 정도를 나타내며, 오프셋은 특정 주파수의 진동 강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기본 전력 수준을 나타냅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 매개 변수들은 나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이 관련 변화는 어린 시기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선행 연구에서 영아가 생후 몇 개월 사이에 지수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8세 어린이와 40대 성인을 비교했는데, 성인이 더 평평한 지수값과 더 낮은 오프셋 값을 보였고, 5세에서 21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주기적 신호의 지수와 오프셋 값은 나이에 따라 변하며, 신경 발달 및 노화 과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발달 시기에 발생하는 주기적 및 비주기적 신경활동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해당 시기의 생리적 과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고, 해당 연구에서는 4세에서 12세 사이 아동의 뇌파를 분석하여 뇌 발달 시기 동안 주기적과 비주기적 신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시험자는 139명의 영어권 아동이 모집되었습니다. 뇌파는 눈을 뜨고 감는 동안 각각 2분씩 측정되었고, 채널은 64개, CZ를 기준으로 하여 임피던스가 50kΩ 미만이 되게 측정했습니다. 뇌파 전처리는 0.5에서 80Hz 밴드패스, 50Hz 노치, 배드 채널을 제거하고 ICA로 노이즈를 제거해준 후 CAR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EEG 분석은 우선 웰치스 방법으로 PST를 추출한 후 F555F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주기적 성분과 비주기적 성분을 추출했습니다. 비주기적 성분은 1에서 40Hz 주파수 대역 사이에서 기울기인 지수와 광대역 전력인 오프셋을 추출했고, 주기적 성분은 알파와 베타에 해당하는 대역에서 피크값과 피크에 해당하는 센터 주파수를 추출했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우선 F5F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결과입니다. A 그림은 피험자 1명의 PST 결과 예시이고, 10Hz 부근과 20Hz 부근의 피크와 해당하는 주파수가 주기적 성분이고, 빨간 실선이 비주기적 성분을 나타냅니다. 그림 C는
EC2호 조건 각각의 지수와 오프셋 값을 나타내고 둘 다 EC 조건에서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눈을 감았을 때 더 안정 상태가 됨을 뜻합니다. D는 적합도 지표인 R2와 에러 값을 나타내는데 두 조건 모두 R2 값이 높고 에러가 낮아 적합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림 E는 지수와 오프셋의 두피 분포 결과입니다. 눈을 뜨거나 감은 상태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지수는 정수리 부근에서 가장 강한 신호를 나타냈으며 오프셋은 후두부에서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림 F는 EC2호 조건 각각의 지수와 오프셋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로 두 조건 모두에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는 비주기적 신호의 패턴과 전체 전력 수준이 함께 변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연령과 비주기적 지수의 연관성 결과입니다. A는 비주기적 성분과 연령의 회귀 분석 결과입니다. 지수는 EO에서만 연령에 따라 연관성을 보이고 오프셋은 EC2O 모두에서 연령에 따라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뇌의 배경신호가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프셋은 모든 조건에서 연관성을 보이는데 지수는 EO에서만 연관성을 보인 이유는 논문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EO 조건에서만 연관성을 보인 것은 지수가 연령에 따라 감각적 또는 인지적 자극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B는 C에 표시된 두피 위치에 따른 연령과 비주기적 활동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세 위치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지수는 후두부에서 가장 강한 경향을 보였고 오프셋은 눈을 뜬 상태와 감은 상태 모두 전두엽 부근에서 강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앞선 결과에서 비주기적 활동이 지수는 정수리 부근에서 오프셋은 후두부 부근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해당 연령과의 상관관계는 반대로 강한 경향을 보여 좀 의아하기는 하나 해당 이유에 대해서는 논문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기적 성분과 연령의 연관성 결과입니다. 왼쪽은 피크 주파수와 연령의 회귀 분석 결과입니다. 알파의 피크 주파수의 경우 두 조건 모두에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으나 베타의 피크 주파수는 두 조건 모두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알파 피크 주파수는 커지지만 베타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은 피크 파워와 연령의 회귀 분석 결과입니다. 알파, 베타 모두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듦에 따라 알파와 베타의 전력 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결과를 정리해보면 지수는 EO 상태에서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오프셋은 모든 조건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수가 왜 EO 상태에서만 연관성을 보였는지는 앞서 언급드렸듯 지수가 감각적 정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주기적 지수가 감소하는지 신경학적인 이유는 논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읽었던 비주기 관련 논문들로 추측을 해보자면 비주기적 요소는 결국 신경의 잡음을 나타내고 이의 감소는 신경 회로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뇌가 발달하면서 비주기적 요소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 같습니다. 주기적 성분에서는 알파의 피크 주파수만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알파의 경우 주의 조절과 감각 처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뇌가 발달함에 따라 이 기능들이 더욱 정교해지고 효율성이 증가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베타의 경우는 운동 및 고차원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의 피험자 나이가 어려 차이가 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피크 주파수만 연관이 있고 파워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구가 단순히 주파수 파워가 아닌 비주기적 성분의 연령에 따른 변동을 다루어 흥미로우나 아무래도 연구의 목적이 단순히 경향을 보기 위함이라 그런지 그 배경이 되는 신경생리학적 이유에 대한 해석은 많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추후에 비주기적 성분을 이용해 연령 변화에 따른 뇌 변화를 잘 설명이 가능하면 재미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